그동안 그라인더 세팅하시는 게 너무 어려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5가지만 기억하시면 초보자도 아르바이트를 커피숍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추출한다는 건 커피에 물을 부어 새로운 커피 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게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밸런스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 커피 그라인더의 분쇄도가 굵으면 커피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물처럼 밍밍한 커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커피 그라인더 분쇄도가 얇거나 곱다 느껴지시면 굵은 분쇄도의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쓴맛이 더 강하고 자극적이면서 약품 같은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울을 사용하셔서 내가 커피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커피를 얼마나 추출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포타필터 안에 들어있는 이 바스켓 안에 커피를 담고 이런 레벨링 툴이나 핸드 레벨링을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커피를 추출한다는 건 커피에 물을 머금게 해서 새로운 커피 추출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커피 추출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커피 추출하는 상태에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한쪽은 원래 하시던 대로 끝까지 추출하시고 한쪽은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추출을 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 한 잔을 만들어낸 커피와 3개로 나누어져 있는 커피에서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느껴보시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커피 추출을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딱딱딱 다이렉트로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3잔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총 4잔이 만들어졌는데요. 한 잔은 원래 하시던 대로 끝까지 추출하신 거, 나머지는 3개로 나누신 거예요. 이걸 토대로 무엇을 느끼실 수 있냐면요, 내가 만드는 커피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잔에서는 내가 이 커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초반 구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얼마만큼의 추출 시간과 얼마만큼의 추출량을 더 해야지만 전체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커피 추출을 하시면은 초반에 추출량으로 확인했을 때 10g, 15g, 20g 사이에서 가장 많은 커피 성분들이 빠져나오면서 지배적인 뉘앙스가 생성되게 되고, 두 번째 구간인 20g 이후부터 바디감이나 밸런스,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어떤 캐릭터들, 그런 게 나오고요. 마지막은 사실 내가 물을 전체를 희석해 주면서 얼마만큼의 밸런스를 맞춰서 풍부함을 만들어내느냐, 즉 후미를 만들어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원래 하시던 이 커피를 마셔보시면서 각각의 이 커피들을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살려서 추출을 하면 되겠구나, 추출량을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라는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커피 그라인더 분쇄도가 굵으면 커피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밍밍한 커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추출되는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동일한 커피 그람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볼 거고요. 동일한 시간으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요 커피가 지금 굵은 분쇄도로 만들어진 커피예요.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드린 커피 그라인더 분쇄도가 얇을 때 커피가 물을 머금는 시간이 길어져서 굵은 분쇄도의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쓰고 자극적이고 약품 맛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커피를 만드는 추출 과정을 한번 볼게요. 방금 굵은 분쇄도로 추출한 것과 동일한 시간으로 마칠 생각인데요. 아까보다 훨씬 더 얇은 줄기로 추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10초나 더 추출을 해버렸네요.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잔의 용량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굵은 분쇄도에 10초에 끝난 커피이고 얘는 얇은 분쇄도에 20초에 끝난 커피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분사한 건데 얘가 더 적은 커피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분쇄도의 차이에 의한 커피 양 차이이고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커피가 맛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내가 담고 있는 커피의 용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면 최종적인 추출량에 대해서도 얼마나 추출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고 있는 커피의 양은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추출한 커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저울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이렇게 작은 저울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국산 제품들도 있고 해외 제품들도 있으니 가격대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출을 시작하면 떨어지는 커피의 추출량을 즉각적으로 측정하면서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맞춰놓은 커피가 얼마만큼의 추출량을 추출했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하시고 제공하시고. 저는 평균적으로 25초에서 35초 사이로 추출을 하는데 30g에서 35g 사이로 추출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커피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리기 단계를 넣지 않았어요. 불리기 단계라고 해서 커피를 사전에 살짝 적셔줌으로써 커피를 좀 더 맛있게 추출하기 위한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은 약간 짧아지고 추출량은 비슷하게 가는 편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던 핸드 레벨링이나 레벨링 툴을 이용해서 커피를 만드시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방금 원래는 커피가 소복히 쌓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밀도가 재분배됐어요. 이 밀도가 재분배된다는 것은 커피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잘 메꿔 주어서 커피에 물을 잘 머금을 수 있게끔 물길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핸드 레벨링이나 이런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디스트리뷰터의 경우에는 가격대에 맞게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건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요. 바리스타 챔피언들이 만들어낸 어떤 창작품이기 때문에 정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대가 좀 있지만 분명 오래오래 두고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커피를 추출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라인더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라인더를 세팅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지금 바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출을 해보시는데, 추출이 빠르고 추출되는 굵기가 굵다 그러면
좀 더 얇게. 지금 추출하는 상황이 너무 얇고 너무 느리게 나온다, 굵게. 너무 간단한 작업인데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준점은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원두 커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사용하는 그런 커피들은 미디엄 다크, 미디엄 로스팅, 다크 로스팅 이런 종류의 좀 어두운 커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두운 커피들은 우리가 아카데미나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스타일대로 60ml 이런 식으로 추출하시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추출해서 밍밍하거나 쓰거나 떨거나 이런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은 양을 추출해서 만들어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용하시는 커피 포터필터에 채워져 있는 바스켓의 용량을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마 순정을 쓰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17g, 18g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바스켓을 사용하실 텐데 일단 이런 튜닝 부품인 바스켓에는 몇 g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인지 써 있으니까 그런 바스켓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몇 g 용량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바스켓에 담기는 최대 용량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최대 용량을 확인해 보실 때는 소복히 쌓아서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하신 후에 이런 템퍼로 탬핑을 하신 후에 이렇게 체결을 하신 후에 다시 빼보시는데 빼봤을 때 그 위에 자국이 남는다면은 너무 많이 담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국이 남지 않을 만큼만 커피를 담아서 도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징량이 몇 g인지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은 한 17g 정도 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가득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부러 가득 담았고요. 이 상태에서 포터필터를 체결해 주셨다가 다시 빼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볼트 모양의 자국이 남게 되는데 이러면 커피를 너무 많이 담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 만큼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용량도 확인하셨다면 그럼 이제 추출량을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사용하는 커피들은 미디엄 다크, 다크 로스팅 이 정도의 로스팅 포인트를 갖는 커피들을 많이들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스켓을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현재 17g, 18g 그에 해당하는 커피 바스켓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추출하는 커피 추출량보다 훨씬 줄이시면 돼요. 대략 한 27g, 32g 이 사이로 추출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 추출량을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 추출 시간은 우리가 담는 양이 작아졌기 때문에 추출 시간도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추출했었을 때는 20g을 넣어서 30초, 32초에 추출을 했지만 사장님들께서 직접 추출하실 때는 17g, 18g의 원두를 가지고서 커피를 추출하게 되기 때문에 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략적으로 뭐 최대 27초 정도가 될 수도 있고 30초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25초에서 30초가 좀 안 되게 추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바스켓의 용량,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확인해 보시고 그의 약 1.6배 정도의 추출량을 만들어내는 커피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그 커피의 추출 시간은 대부분 좀 짧은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 과도하게 길거나 짧지 않게 과도하게 짧은 경우 아까 보셨죠? 분쇄도가 너무 굵을 때 10초, 15초 이렇게 추출되는 거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짧거나 아주 과도하게 길다 40초, 50초 이렇게가 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그 25초, 30초 이내 어느 정도라면은 그 정도 시간에서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쇄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분쇄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이런 그라인더가 있으실 수도 있고 다른 그라인더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핸들을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이는 걸로 조절을 하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들을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이런 글씨들이 써 있거든요. 이쪽 그로스, 파인 이렇게 써 있는데, 그로스라고 써 있는 곳은 그로스나 코스 이렇게 쓰여 있는 쪽으로 돌리시면은 왼쪽으로 돌리시는 거겠죠. 왼쪽으로 돌리실 경우에는 좀 굵어지고, 파인, 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은 얇아질 거예요. 지금 커피를 추출을 해 보시고 커피 추출이 너무 빠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커피 추출하는 게 과도하게 15초, 10초, 18초 이렇게 짧다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핀, 파인 이쪽으로 좀 더 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굵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은 보통 그라인더들마다 이런 형태로 중심을 잡아주는 눈금의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에서 얼만큼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옮겨야 되는 방향으로 옮기시는데, 그 옮기시는 구간을 이 기준점에서 칸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이 옮기시는 칸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칸, 3칸씩 옮겨서 해보시면 되는데,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너무 짧거나 너무 길게 추출이 되는 경우라면은 3칸, 4칸씩 조금 과감하게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줄이거나 늘려나가시면은 훨씬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라인더 세팅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는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들 많이 쓰시는 조합 중에 피오렌 자또라는 그라인더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많이들 쓰시는 그라인더인데, 다른 그라인더들보다 훨씬 눈금과 눈금 사이의 이 간격이 더 작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움직이는 듯한 그라인더 분쇄도가 바뀌더라고요. 피오렌 자또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신다면은 세팅을 잡으시는데 멘탈이 흔들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워낙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에스프레소 사용 방법이나 에스프레소 머신에 뭔가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튜닝하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